펠티어 소자를 만들 때 그래서 한쪽에는 이런 금속을 이렇게 배치하는 모터에도 그러는데 모터 발전기에도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두텁게 만들면 그것이 이제 금속 카페시타 이렇게 뭐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 하더라고요. 반도체 회로에도 쓸 수 있어요. 금속을 두텁게 만들면 카페시타가 된다, 콘덴서가 된다. 이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저렴 고리를 수십 장, 수백 장 갖춰서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갱이를 나노 구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액상을 덮어줘. 그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카페시타, 트랜지스타 만들어도 배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모든 그 전자기판에는 이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금속 콘덴서 개념으로 딱딱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5개다 그러는데 이것이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 전기량이 이게 전기 창고라고 하면 저기 창고에서 많이 갖다 쓰면 좋죠. 또 많은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 수 있지. 그에 따라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전자해결력 기판 이 이론계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YT는 어떤 파워뱅크 회사 가지고 영상의 특성상 좀 제 페이스북에 정부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과 행정안전부라든지 국가의 기관이 20몇 대 광고되는 YT는 제 기술을 쏟아지고 있는데요. 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상적으로 모두가 들었다면 이렇게 웃기는 일인데요. 제 거 쓰지 마세요. 전자해결력 기판에 이 기술이 앞으로 다 들어갑니다. 로봇 기술에도 배터리가 100개면 100개도 그렇게 돌리고 몇 개 갖다 쓸지에 따라서 로봇에 여기 몸체 10, 여기 30 부분적으로 틀린 여기 20 부분적으로 틀린 힘을 주는데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뭐 조명 기술에도 들어가고 가전 스피커 이렇게 소리 선풍기도 강중량과 전기 항력에 따라서 하거든요. 쓰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면 구리 뭐 어떤 이렇게 한쪽은 얇게, 한쪽은 두텁게 하면 펠티어 소다에서도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이쪽으로 반대로만 반대방향에서 역방향, 전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다이오드가 돼가지고 이것을 펠티어 소자에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을 약간 금속을 한쪽에 원하는 쪽에 이런 금속을 두터운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해 놓거나 모터 발전기에도 회전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런 금속을 갖다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딱 배치해 놨다. 그럼 그쪽으로 방향이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연구자석에 이렇게 2개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 하나 더 얹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모터 발전기 이쪽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역방향,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거나 그쪽 방향으로 힘이 좀 더 많이 가해집니다. 많이 가해지는 쪽으로 회전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연구자석도 이렇게 얇게 안쪽은 두텁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면 그쪽 방향으로 힘이 많이 가해진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전기선 여기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음극재 양극재에 있어 꼭지가 다 하나씩 있죠. 이거는 건전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개 있는 구조 그 안에는 배터리가 다 이렇게 모듈로 달려 있겠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연결할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건전지나 모든 어떤 자동차 연료 전지나 납축 전지나 파워뱅크나 저렴 구조 어떤 전기선의 저렴 구조 전기 테이프 구조로 그거로도 괜찮은데요. 그런 구조를 갖춰주면 방전이실 안 된다는 기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마더보드나 보일러 기판이나 모든 기판 구조에 기타 모든 형태의 기판 구조에 이런 저렴 구조를 갖춰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오작동을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전기선을 하나 연결했다. 꼭지가 여기 2개, 현재 있는 건전지도 여기다 꼭지를 좀 더 큰 걸 만들면 그쪽으로 방향이 전기가 흐를 거라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개 만들었다. 그래서 건전지를 꼭지가 이쪽에도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여기 2개 연결하고 여기도 똑같이 2개 연결하고 굵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하고 2선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방향이 전기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정방의 역방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한 선 연결하고 여기 두 선 연결 이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전에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 한 선 연결하고 이쪽은 오프시키고 이쪽 언시키면 이쪽으로 연결이 있죠. 이쪽은 오프시키고 이쪽으로 언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정방의 역방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디든 쓰시지 마세요. 모터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쓰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죠. 환풍기에 정방의 역방을 만들어 가지고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바깥의 공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이제 이런 금속을 추가로 배치시키면 그쪽으로 힘이 유도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렇게 금속을 두터운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원하는 쪽으로 배치하면 전기가 급속히 그쪽으로 그걸 쏠려감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냉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게 제 이런 삼성전자의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제가 봤는데 제 기술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말고 있다면 말고 가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진짜 웃기는 일이 아니시고 모두가 다 들었다 그러면 되게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원래 이제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이렇게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이렇게 해서 원래 이 판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자갈 구조가 돼서 전기나 열, 냉기를 축적한다. 화목난로에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저기 태양열 조리기 안에 이렇게 자갈 구조가 돼서 열을 축적하거나,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연기를 축적하는 데 들어가거나, 건축용 판넬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이런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서 여기다가 방 안에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뭐 데이터 센터 갔을 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태양열 어떤 태양광 발전, 태양광 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선언의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피복 없이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해서 이렇게 왔다가 해서 그 안에서 전기가 이렇게 다른 데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의 직류로. 그런데 저는 전 그럴 필요 없다.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속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돼. 그래서 유선안에서 주파수를 구해내서 이게 모터 직전에선에 들어가거나 모터나 발전기 이게 감아지거나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이 전자석에 감아지거나 스피커 원하는 쪽에 감아지거나 연고자석은 여러 겹, 수십 겹, 겉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표면적은 넓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자동차 연료전지 1차 양극 쟁극제에서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는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소. 자동차의 연료전지에서 그 금속의 전도도가 서로 이렇게 틀려가지고 전기 전도가 흘려서 스파크 화재의 발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죠.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돼 있어서 발열의 원인이 되니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렇지만 펠티어 소자 같은 데서는 틀리죠. 펠티어 소자 같은 데서는 이것을 약간 더 크기를 더 틀리게 하거나 여기다 이런 금속을 추가로 이렇게 여기다 배치해서 한쪽으로 확 이렇게 열이 전기나 열이 쏠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반대편에 냉각 효과가 나타나죠.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구자석에다 구리를 연구자석만 배치하든지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그것도 한쪽으로 펠티어 소재에 배치를 하면 냉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삼성에서 이거 쓰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거 네이처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게 구리판이다 그러면 이게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서 이게 이제 안에서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으로 해서 발열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액상을 덮어서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을 하면 발열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태양전지판이 됩니다.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 KIER에서 이렇게 YTN에서 자동차의 특성상 보는데 정부 출연 연구에 거기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만든 거니까 알아보죠. 다른 사람은 좀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 모든 기존의 태양 전지판에서 금속을 약간 두껍게 하거나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좀 더 추가 배치해서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딱 걸어주면은 뭐 기존 태양 전지판에 일단 금속들을 추가한다는 거죠. 아까 그런 것도 태양 전지판으로도 삼성전자 종속기성에서 두껍게 만드는 이게 카페시다가 된다는 이름이에요. 반도체 회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선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여기다가 이게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4조각, 8조각으로도 만들어서 좀 보다 많은 저장을 하거나 경우의 수를 늘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시기를.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가 되기 때문에 증법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수천만 개, 뭐 수십 쪽에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수백 쪽에도 돼요.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법수 또는 숫자 방식의 저장 구조가 저장 매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램에도 이렇게 한 편에다가 발열이 되지 않게 해서 뭐라 그럴까, 디램이나 이런데 살짝 그 플로팅 게이트 개념으로 해가지고 발열이 일어나지 않게 살짝 그 옆에 좀 공간을 띄어가지고 안경을 띄어서 발열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발열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좀 이렇게 칸막이를 쳐둔다든지 열이 전도되지 않게 하는 저런 구조를 좀 갖춘 다음에 플로팅 게이트는 통로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장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런 구조라는 것은 열이 전염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SRAM 같은 데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백 가닥을 묶어도 열이 전염되지 않는 건 피복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전용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것이 이런 전기선 피복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멀리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전기줄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전기 회로 같은데 반도체 회로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두텁게 해서 카페시다를 만들어 주거나 언오프 고정을 좀 트랜지시다가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이것은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그래서 이렇게 그때 크기를 따라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는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에서 여기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건축용 어떤 판넬로 만들어서 뭐 보일러 탱크라든지 가스관 탱크 압력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다든지 그래서 그 뭐 압력밥솥, 주방 냄비, 이렇게 삼중 냄비 할 때도 이 기술을 쓰고요. 보일러 탱크 물 또는 그 냉기나 액상이 지나가는 냉기나 열기에 액상과 또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원자력 같은데 두상 같은 데서도 쓰거나 보일러 탱크 만들 때 쓰시는 안에다가 또 홈을 좀 파줘가지고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하게 중폭할 수 있다는 거죠. 반사로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이렇게 좀 보일러 뭐 이런 식으로 만들는 거죠. 홈을 파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기나 냉기를 중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홈을 좀 파가지고 열을 중폭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어떤 조명 반사판 같은데 자동차 이게 전조등 같은데 이렇게 반사판 같은데도 거기도 이렇게 그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자동차 전조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주둥이를 이렇게 쭉 관을 내 가지고 그 안에는 이렇게 오목관을 파가지고 금주니까 반사 복사가 되죠. 그래서 빛이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재밌어요. 기련은 알아서 하십시오. 빛이 나오는 원천과 안에서 반사 복사 이런 곳으로 가지고 중폭하시. 끝에는 약간 나팔관식으로 걸려서 넓게 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그 종이 어떤 골판지나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비행체 금속이라든지 배 금속이라서 부력이나 양력을 일으키는데 드론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에드블론이니까 이렇게 어떤 부표의 모습이거나 야영 발표 매트의 모습이거나 또는 라텍스 침대, 라텍스나 또 고무 이런 플라스틱 금속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 밑창의 모습이거나 자동차 의자 또는 어떤 컴퓨터 의자, 쇼파 침대의 모습이거나 이렇게 이걸 여러 겹으로 해서 쿠션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오토바이 안장의 모습이거나 자전거 안장 또는 오토바이 헬멧의 모습이거나 군용 헬멧 이런 데도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 거꾸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장판. 그렇죠. 우리 집안의 장판 있잖아요. 장판의 모습이거나 단열재의 모습이거나 단열재라는 것은 보온재, 이게 배관 보온재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배관 보온재 안에도 이것을 쓸 수 있고, 배관 보온재 이렇게 감아놓을 때 우리가 뜯어서 칼로 뜯어서 이렇게 나중에 다시 또 붙여놓는데 테이프로 붙여놓거든요. 잘 안 돼요. 그거는 또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닐을 감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배관에다 보일러 배관에다 얼어요. 그래서 비닐을 안과 바깥에다 배관 보온재에다 만들어주면 단열 효과가 크다라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뽁뽁이 아시죠? 예, 이거 포장재를 쓰면 이렇게 창문에 붙이기도 그걸 넣으셔도 돼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죠. 그걸로 만들어 가만은 훨씬 낫던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일러 배관재를 이렇게 똑딱이나 이렇게 어떤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찢을 필요가 없을 텐데, 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종의 뭐랄까라고 하기에 찍찍이 밴드 방식의 어떤 농사용 이렇게 이런 밴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만들어 붙였다 뗐다 하거나 진공팩 있잖아요. 집안에 뭐 곡식물도 달아놓고 이렇게 다는데 봉투에다가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진공팩 같은데 이렇게 지퍼가 잘 열려서 이렇게 다 벌려지죠. 그래서 그걸 똑딱이 방식이나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은 완전히 이렇게 밀폐가 되는데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이 박스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방식을 할 수 있어요. 종이 박스나 플라스틱 박스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농사용 이렇게 해도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우리가 농사용을 할 때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쬐면은 그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서요. 네. 그래서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크기별로 넓이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세요. 보온 보냉팩 안에다가도 이렇게 약간 홈을 파서 열기나 냉기를 증폭하거나 또 보온병, 텀블러, 주방 냄비 코펠 같은 데는 주방 냄비의 모습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후라이팬 같은 데는 이렇게 오모코노미를 파갖고 노출된 후라이팬, 오모코노미 그대로 음식에 달라붙지 않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버드러운 평판인데 안에 오모코노미를 퍼서 코펠, 야외용 코펠이라든지 이런 주방 냄비, 압력밥솥의 모습이나 보일러 탱크나 이게 가스관 탱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압력을 안으로 가둡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에도 케이블 타일 대신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에드볼론이나 여기서 이런 이게 거꾸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홈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부표의 모습이거나 에드블론의 모습일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도 낙하산 구조에도 써줄 수 약간 낙하산에다가 약간 패러글라이딩처럼 이렇게 하나 추가로 달아주는 그런 낙하산 만드시면 되겠어요. 미니라도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구조를 하나 더 넣어주면 낙하산이 항속거리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낙하산에다가 바람을 넣으면 딱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낙하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처럼 작은 구조라도 하나 넣어주면 지금 속도를 완충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에도 공기주머니를 패러글라이딩에 넣어주거나 또는 드론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항속거리를 또는 KGGB 재래식 폭탄의 키트 단위는 그런 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KGGB인가 거기에도 이렇게 공기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풍력 발전기를 따라서 발전해서 가는 이런 기술들을 풍력 발전기 야간에도 움직이는 풍력 발전기인데요.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항속거리를 들리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헬티어 소자처럼 헬티어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때 이제 프로펠러 펜을 좀 둘 수도 있다. 앞뒤로 하시면 앞이나 뒤나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자폭 뭐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을 빨아들여서 피토감처럼 이렇게 바람 빨아들여 내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비행체 드론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이렇게 윙에다가 바람 여기를 타고 뒤로 나가는 구조 또는 양 옆에 덩치에다가 바람이 타고 나가는 구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행체를 들어 올려주는 이렇게 뭐 배도 할 수 있어요. 배도 들어가서 양력을 만들어 주거나 뭐 이런 윙에다 그러면 날개 윙에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양옆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이게 들어 올려주는 양력과 뒤로 나가는 추진구를 아주 미끌거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추진구들도 만들어 주시면 총알이나 포탄의 모습, 미사일의 모습인데 폼을 파줘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서 미사일도 할 수 있어요. 한 포탄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이걸 타고 흐르도록 힘이 이건 앞에는 저기 뭐죠? 이거 총알 같은 데도 그렇고 포탄, 미사일 이런 데도 어뢰 같은 데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쓰시면 저기서 되겠어요. 이런 데서 총알 같은데 앞에를 좀 탄도를 무겁게 해주고 뒷부분은 양옆에만 무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레텍인가 이걸 하시던데 제 방송의 특성상 이걸 못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기에게 기술을 설명 안 하셔서 난 딱 알아봤거든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여기나 여기 넣어줄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를 섞어주거나 세 개를 섞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하는 거는 원자력 발전할 때 막대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닷물로 열을 제어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넣어줘가지고 뭐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도 분말이나 액상, 증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보일러통 100개, 1000개를 끓여서 하나의 큰 물통으로 옮기는 기술을 쓰시면 거기서 살짝만 가열해주면 증기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지 마세요. 또는 자동차 회전축에다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없다면 수십 개의 형태로 들어간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죠. 회전축이 뭐 연료가 뭐가 됐든 뭐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전기가 됐든 돌려지는 풍력 발전기 풍력으로 돌려지든 이렇게 또 뭐 태양력으로 돌려지든 전기를 돌리든 그렇게 해서 돌려주면 그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선 피복 없이 송전선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원자력으로 돌리든지 석유로 석탄으로 가스로 돌리든지 풍력으로 돌리니까 뭐 이렇게 돌리면 이게 전기 생산된다.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이걸 발전기 만들어 가지고 이걸 돌리면 생산됩니다. 보시면 저기 소리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달아가지고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미니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자동차에다 장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전을 추가로 뭐 전기 충전선 꼭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발전을 아까 자동차에다 다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토바이 엔진은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 넣어가지고 돌려서 발전한다. 이 기술을 발전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 발전기로도 쓸 수 있어요. 인버터 발전기에다가 배터리에 달아놓는 제 기술을 하죠. 또는 110이나 220 석유로만 돌리지 않고 집안에 가정에 있는 110이나 220 연결해서 충전하는 이 기술을 미리 충전했다가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 두 개로 한 건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2개, 3개로 해가지고 자동차 만들 수 있다. 외관만 자동차를 좀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근데 제어하는 장치만 만들면 되니까 그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도 다시 2개 넣어주면 이게 4개가 2개 있으니까 화물차로도 기차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차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기차식으로 보토를 바다 같은 데나 강 같은 데도 이렇게 기차식으로도 만들어 놓고 오토바이 엔진 2개로 이렇게 배 모터 보트처럼 만들어 방수 처리해서 프로펠러를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축에 프로펠러 사이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풍기도 가능하고 배 같은 데 또 항공기 같은 드론을 수도 하나의 뭐 헬리콥터에도 약간 뒤에 되게 돌아가는 하나 둘 개랑 좀 더 만들어 놓으면 좀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에 추력도 되고 여러 개 프로펠러 편을 만든다. 또는 물속에서 이렇게 통로관이 물이 있다 그러면 통로관이 있다 그러면 공기 중에도 가능한데요. 공기가 흐를 때 이거 프로펠러가 보통 바깥에 노출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노출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로관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로관 안에 이거를 그래서 하나나 둘, 셋, 여러 개. 이렇게 그 프로펠러가 그런 구조를 떼어야 되겠죠. 그런 구조를 떼어서 가령 예를 들면 뭐 모양과 형태는 5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이 프로펠러에 돌아가면 여기서 바람을 빨아들인다, 뒤로 내뿜는다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을 빨아들인다, 내뿜는다. 물속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 통로관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또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 사이즈는 이것이 가능한데요. 쓰시면 제 기술에 옆에는 여기 좀 널널하게 공기가 통과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통로관이 압축을 좀 더 해서 추진 구조로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사선 구조로 이런 해가지고 사선 구조로 움직이는 기술을 얘기했었죠. 사선 기술을 해가지고 비행체 같은데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60도 배치해서 수직이 착륙에 사용하거나 이것을 가변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수직이 착륙에 사용한다. 또는 밑에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제트 드론에다가 하듯이 이 작은 이런 그 어떤 로켓인진을 해서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추가로 몇 개 배치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프로펠러 팬을 밑에서 돌려가지고 이건 여러 개 배치할 수도 있어요. 밑에서 돌려가지고 하고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위를 쭉 뽑아냈다가 타타타타 하고 다시 동체 안으로 집어넣는. 그다음에 막상 움직일 때는 이 기술 위계선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고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을 기존에 고속 오타포트 엔진에다가 위에다가 이게 달아가지고 이 프로펠러를 공기부양장처럼 돌리는 이런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이렇게 물속에서도 돌릴 수 있고 방수 구조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단다. 그리고 밑에다가 드론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장착을 하면 무게를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어요. 분리해서 배 같은 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거를 사선으로 분사하는 기술. 사선으로 비행체나 또는 배 같은 데서도 사선으로 분사하거나 프로펠러 방식으로 사선으로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양력,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양력과 추진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같은 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리어카 같은 데도 뒤에다 배치해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는 자전거 같은 데도 뒤에서 밀어주는 효과가 생겨 속도를 빨리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자전거 같은 데 살짝 조금만 뭐라도 배치해주면 속도가 빠르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 일반 전동카나 아니면 리어카 이런 데도 가능하고 배 자동차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자동차 그다음에 저기 오토바이 밑에 제가 오토바이나 이게 정말 자전거 밑에 사람이 타는 곳에 밑에 바퀴 두 개를 둬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오토바이가 양쪽에 바퀴 두 개가 있어서 앞에 두 개, 두 개, 이런 오토바이도 있고, 이건 자전거인데 밑에다가 바퀴 두 개는 한 개를 둬서 사람의 체중을 감당하거나 약간 스프링 장치를 둬서 안쪽으로 체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무거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kg 정도 좀 요새 살이 빠지긴 했는데 자전거를 해서 안 타지더라고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비행기나 이런 오토바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은 비행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제가 이게 킥보드 같은데 앞에 바퀴 두 개 둔 킥보드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잡을 때 좋다. 그래서 손잡이는 약간 이렇게 회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러주면 더 좋다. 앞에 킥보드를 볼을 좀 넓게 해주면 이렇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농사용
농사용 이렇게 외수로 바퀴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바퀴 두 개를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 간식 방식도 되고 바퀴 두 개를 좀 달아주면 훨씬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거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퀴 두 개를 양쪽에 다는. 그 다음에 이거는 신발을 신은 채 롤러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신발을 신고 곧바로 여기다 잠깐 묶어가지고 롤러 스케이팅 할 수 있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런 구조, 회전 구조를 둬서 오토바이나 살 때나 자전거 살 때가 여기를 통과하고 돌려질 때 어디서든 이게 내구성에 지장이 없어야 돼. 그래서 돌려질 때 같이 돌려줌으로써 파워가 세집니다. 오토바이 살 때나 또는 그 자전거 살 때 모든 굵기가 똑같은데 굵기를 틀린 놈, 굵은 놈을 좀 배치해주면 회전이 굉장히 파워가 좋아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오토바이 살 때나 자전거 살 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그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이게 짱짱하게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휠이죠. 휠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약간 중간에다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한 놈을 이 휠 가운데에다 넣어주면은 회전 파워가 굉장히 좋아지고 무게도 잘 들어오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뭐 자동차 휠 같은 데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살짝 무게가 좀 있으면 더 좋고요. 옛날에 좀 로마 경주용 이렇게 마차 하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하듯이 이게 회전력이 더해지는 기술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그저 회전 방향을 따라 회전 구조를 좀 주면 더 좋겠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타이어나 자전거 타이어나 이렇게 타이어의 부분에 이렇게 오래 써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홈을 좀 파주면 훨씬 더 이렇게 돌뿌리나 이렇게 목 같은 데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게 살짝 홈을 파주면 이렇게 접지력이 좋아져서 굉장히 파워 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에 자동차의 뒷부분,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기타 전동카에도 뒷부분의 바퀴를 광폭 타이어를 만들어주면 지면을 밟는 힘이 좋아서 앞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것은 앞에다가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에서도 탐을 낼 만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차량도 있고 군에서도 좋죠. 화물용 화물차에서도 좋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공기압을 자동차나 이렇게 어떤 오토바이 또는 어떤 자전거 공기압을 안에다 이렇게 튜브 들어가잖아요. 공기튜브 거기다 삼겹을 살짝 더 줍니다. 홈을 파서 접착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되면 잘 안 압이 굉장히 튼튼히 잘 견디는데요. 일단 수도 주름관에도 안에도 연질의 튜브가 들어있는데 겨울철과 봄에 이렇게 온도 변화는 잘 터져요. 그것도 한 겹 다 살짝 더 준다는 거죠. 얇게라도. 또는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제 코팅을 줍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주는 기술은 굳이 그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공기 들어가는 튜브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되는 기술입니다. 이런 이런 샤워줄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겨울에 꼬여가지고 자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샤워줄을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딱 잡아줘. 그럼 이렇게 꼬이지 않죠. 그래서 재질이 뭐가 됐든 소재가 뭐가 됐든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꼬이지 않게 하는 이런 샤워줄 만드시는 제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다 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자동차 또는 비행체 또는 배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공기 탱크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압을 빨아들여서 뒤로 거기다가 공기 탱크에서 압을 조절해서 연소실에 넣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탱크가 작아도 훨씬 더 압이 셉니다. 네네. 공기 탱크 약간 통로 이렇게 되고 압을 이렇게 볼록한 유선용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물줄기 같은 데서도 이렇게 샤워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물줄기 차가지고 물통 구조가 돼서 압이 세진다 그랬죠. 쓰시면 재밌어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농사용 호수 같은 데나 소방 같은 데 이렇게 물줄기 있다. 집안에 있거든. 물줄기 비닐 호수 있잖아요. 그 물통을 달아서 압을 세게 하는 기술입니다.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끝에다가 물통을 놔가지고 거기서 압을 이렇게 축적해서 360도로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수도 압을 통해서 이렇게 딱 농사용 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비닐 호수나 물통 호수에 달아놓는 걸 쓰시면 제 기술이 홈쇼핑에서 이걸 뭐 쓰시면 안 되겠어요. 홈쇼핑에 꼭 제 기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반도체 기술 얘기할 때 그 디램의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해야 되는 그 원인이 이건 피복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피복을 놔주면은 여기에서 전기가 이게 달아나지 않는다.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낸드 플래시나 HBM 할 때도 이렇게 피복이 있으면 수백 개라도 묶어놔도 열이 잘 전염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낸드 플래시 HBM 할 때 피복을 준다. 반도체에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절연체를 제가 마더보드나 뭐든 보일러 기판이라 이렇게 절연체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미세줄기가 흐르지 않더라도 이것도 동일한데요. 그래서 절연 구조를 주면서 피복을 주면 열이 전염이 안 되는 SK나 삼성 어떤 건 쓰지 마세요. 피복이 뭐 종류가 많겠죠. 그래서 건축용 실리콘에다 곰팡이 방지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징도 괜찮아요. 저는 그 접착제로 쓰는데요. 욕실용 그레이징 액상으로 만들어 접착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접착제는 이렇게 이런 풀에다가 풀어가지고 플러스도 사용하는데 사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 넣거나 아니면 도배용 풀에다가 섞어서 풀어 할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그 접착제로 씁니다. 방수제로도 쓰고 오수관 할 때 거기다 살짝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파이프 위에 틈 사이에 그걸 메꿔주면 방수가 잘 되더라고요. 접착제로도 제일 다른 접착제 이거보다 뛰어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접착제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욕실용 그레이징을 다른 걸 뭘 첨가했든지 접착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 액상형으로 만들어서 건축용 크랙을 메꾸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 그 겨울에 이렇게 그 스프레이 체인 있잖아요. 뿌려가지고 그걸 액상형으로 만들어 걸쭉하게 바르면 더 유력이 좋을 것 같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밝게 염색을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이렇게 방수형으로 해도 탁월할 거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수형에는 이렇게 물을 갖다가 어떤 틈을 메꾸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는 구조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탁월한데 올해 일종의 스프레이 체인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렇게 제가 전 세계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디램 같은 데다가도 디램에 이렇게 기존에 반도체 회로에다가 피복을 주는 기술, 건축용 실리콘,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목 코팅제를 아예 그 회로 자체에다 이런 구리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 철사, 철망, 철근 이런데다가도 넣어서 제조하면 여기다가 약간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줘가지고 액상을 덮어갖고 그걸로 판로로 만들어보다가 이런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집니다. 대중소를 넣어주면 전기가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쓰시면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전기선이 구리선이 좀 두껍게 좀 이게 전기가 축적하는 카펜시다, 언어포고자는 트랜지스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 통신선의 형태로 하거나 반도체 회로의 모습이거나 왕소매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램에다가 피복을 줘서 전기를 가두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절연 구조가 뭐가 돼? 뭐 의료용 방수제도 될 수 있고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목 코팅제도 될 수 있고 절연체를 거기다 만들어주면 전기가 가두어진다. 그래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할 필요 없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약간 살짝 코팅 구조라도 훨씬 낫다라는 거죠. 코팅을 여러 번 주는 거죠. 자동차 철판이나 우주항공 출판 배철판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목 굴러서 제조하고 여기다가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넣어서 제조해서 일종의 가스관 가스등 자동차 처음부터까지 새것 같습니다. 저도 다 해봤거든요. 네. 쓰시면 제기죠. 모든 금속에 다 수도 부품, 자동차 부품, 오지항곡 배부품 모든 금속의 부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기죠. 뭐 녹슬지 않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인트, 인쇄 잉크나 페인트 또는 크레용 이런데, 그 다음 모든 염색제, 실을 염색하든지 원래는 염색제,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어서 하거나, 사마 페인트, KCC, 뭐 이렇게 노루 페인트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림 물감에다 100% 넣어서 그 색이 틀립니다. 환해요. 쓰시면 재미있고요. 그림 물감 100% 넣어서 썼답니다. 그 다음에 엔진오일과 윤활제, 불소 원샷에 쓰지 마세요. 네, 쓰시면 저기 방청제, 오일 스탠드 넣어주거나 유압제 있잖아, 유압액,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 모든 유압액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거 탁월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함부로 쓰지 마시라는 거죠. 자, 제 제트 엔진에다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면 제트 엔진이 이렇게 여기서 압이 세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공청소기 바람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넣는 구조를 드론에도 넣어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하지 마세요. 공기 탱크 방식이거나 미니 공기 탱크를 넣어주면 되죠. 그런 것을 뭐 그러면 이제 터빈 구조 없이 값싸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송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압이 세죠. 그럼 이걸 이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로는 배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추진하는, 여러 군데에서 물을 빨아들여 추진한다. 안에는 이렇게 이런 회전 스크류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따가 이렇게 선풍기 팬을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고, 선풍기 서클에 사용하다 공기를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연소실에 그래서 공기를 지원하는 구조를 쓸 수 있다. 드론에도 적용하고 차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선풍기를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게 선풍기 위력이 틀립니다. 이렇게 송풍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안에서 하나를 빨아들여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여러 군데를 내보면 압이 세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위력이 세지는데요. 진공청소기도 두 개나 세 개 달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낙엽을 하든지 여러 개가 낫죠. 그래서 각각 그렇게 쓰실 수 있다. 양수기 같은 것도 이렇게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두 개, 세 개, 10개짜리 한꺼번에 이렇게 빨아들이면 참 좋은데요. 이 기술을 전 세계 대박 히트할 수 있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압을 유독가스를 빨아들여갖고 드론 내뿜는 구조를 만들 때도 두 개, 세 개짜리 쓸 수 있어요. 유독가스를 신속히 빼가지고 이렇게 죽지 않게 화재 났을 때 소방용이랑 가정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흙 빨아들여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진공청소기나 이렇게 양수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 석유 말통 할 때 이렇게 엑사 석유나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구조로, 이렇게 길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길이는 1m짜리는 50cm짜리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전동 방식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럼 100m짜리 물을 농사용으로도 빨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거 쓰시면 되게 소리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동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네,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수동으로도. 이렇게 짜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석유 말통 넣을 때. 그럼 이거는 자전거 바람 넣는 기술인데,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하면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액상을 이렇게 석유나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주기만 하는데, 그런 구조 만들면 별로 어렵죠.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내보내는, 진공청소기는 빨아들여서 한쪽으로 이렇게 바람 내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전동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수동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그래서 이쪽으로 내보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동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여서 내보내면 이제 압이 형성되면 물줄기는 그렇죠. 위치에너지나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수건 같은 데도 걸쳐놓으니까 한번 이렇게 빨아들이면 딱 계속해서 물이 흘릴 수 있잖아요. 속도는 좀 늦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빨아들여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구조. 우리가 물로스 안 나올 때 물 하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물줄기 연소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쓰시면 되겠어요.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나 비행체에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럼 언어포 구조를 가져서 한 개만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6개 쓸지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방식도 동일합니다.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럼 5개, 10개로 분할해서 이 개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워를 이렇게 몇 개를 가동하는데 파워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매우 중대한 개념이 전 세계에 큰 돈이 됩니다. 쓰시지 마세요. 연소실에 연료를 강중약으로 넣어서 연료가 뭐가 됐든 여기서 하십니다. 전기 배터리는 전기를 강중약으로 갖다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러면 전기를 강중약으로 넣어서 했습니다. 선풍기 같은 데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저 YTN 어떤 파워뱅크 회사가 이 개념을 쓸 때 굉장히 전 세계 비싼 기술인데 쓰지 마세요. 제 방송의 특성상 말을 못해서 함부로 모두가 들었다면 그래서 그걸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도 다 따라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가상적으로 다 들었다면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허도 공개가 되면 모두가 따라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규약 때문에 특허 협박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CPU나 모든 전자 회로기판에서 건전지 뭐 콘덴서가 됐든 아니면 이런 배터리가 됐든 자동차 연료전지가 됐든 비행체 항공기가 됐든 몇 개에서 갖다 쓰면 10개짜리, 5개짜리도 그러면 1개에서 갖다 2개에서 3개에서 10개에서 갖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이런 조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전기양을 강중력으로 넣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조명 기술에서 자동차 전 일반 LED 전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소켓에 따든지 여기 자체에 따든지. 그래서 이거를 10개, 5개 이렇게 만들어서 몇 개에서 갖다 쓸 때 충전도 빨라요. 각각 분할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12.5V 파워뱅크처럼 만들어가지고 파워뱅크를 난 직접 저를 거론을 했는데요. 12.5V, 30V, 60V, 110V, 220V 만들 수 있다. 감압과 증폭을 몇 개의 전기 창고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쉽게 갖다 쓸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네, 파워뱅크라고 했는데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안 돼요. 선풍기도 직선 조명도 스피커도 이렇게 소리의 강중량을 전기량을 적게 주고 많이 줍니다라고 썼습니다. 로봇 같은 데서도 속도 또는 무게를 들 때 파워를 낼 때도 각 부분별 여기 10주고 여기 20주고 여기 다리 왼쪽 다리 30주고 여기 40주고 부위별로 틀린 전기 힘을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 몇 개 배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속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따라 10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같은 굵기라면 전기선 구리선 하나짜리 어떤 데는 10이 흐른다 그러면 2개의 배치하면 20이죠. 3개의 배치하면 3개의 배치하면 30이죠. 4개 배치하면 40이고 이런 식으로 전기형을 틀리게 언어부 구조로 가져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15개가 이렇게 전기선이 있다 그러면 10씩 하면 언어부 구조를 가지면 한 개만 쓰면 10이고 5개 쓰면 50이고 3개만 쓰면 30이다 이거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에서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든다 그랬죠. 모터 직전에서는 있다가 공급하거나 방산 기술에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모터 돌리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전기선, 통신선으로 쓰는 강소밀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모터나 발전기에서 굵기가 들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전자선, 스피커에도 감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끌어들여 보냈다 들었다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멀리 송전하는 압이 유지가 되게. 근데 전기가 이게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러면 에디슨의 직류로 그냥 보내요. 전기 송전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멀리 송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손실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기선을 한전이든 뭐든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강섬유선으로도 쓸 수 있답니다. 저는 누구하고도 기술 협의한 적이 없고 제가 혼자서 머리로 생각해서 개발한 것이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데다가도 그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수로 만들어서 그 전기를 많이 흘려볼 때는 큰 놈 흘려보면 적게 꼭 이렇게 집안의 조명도 보세요. 이렇게 작은 전구등 하나로 220, 110으로 흐르더라도 전기선을 구리선을 얇게 만들면 그 정도밖에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약한 전기가 흐르거든요. 약한 조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답니다. 또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콘덴서 같은 것도 이렇게 안 했다. 그래서 현재 CPU 구조나 전자회로기판에서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 종류가 됐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는 어떤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다 쓰게 돼 있다. 무조건 씁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 기술인데 이걸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합니다. 그걸 넣었다. 그 기술, 그건 제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회로기판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전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로봇, 군사용, 드론, 아까 프로펠러 돌릴 때도 이 기술이 전자회로기판에 CPU나 반도체와 이 기술에 들어가면 제 기술이 다 무조건 들어가고 쓰시면 엄청 큰 돈이 되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다. 제 방송은 특성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가 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다 만들 수 있답니다. 항상 누구나 전 세계 80억 명이에요. 80억. 전 세계 어디 나라나 누구나 가상적으로도 제 페이스북에 자료가 몇백만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또 들어오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인정한 노동부 경찰청 국방부도 있던 것으로 그래서 국가에 대한 20몇 개 광고 내셨어요. 그 관련 증거 영상 올렸는데 한국은행도 카이스트도 있고 대기업들은 하나도 천문 광고원대 수출하셨죠. LG전자도 하고 다 제 기술을 하거든요. 전 세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답니다. 제 기술을 공개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키보드로 돈 찍어서 군인들 훈련시켜서 어떤 산업이든 다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기술은 단가 제일 싼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익을 못 봐요. 키보드로 돈 찍어서 국가 차원에서 해버리면 무한 자본인데 유한 자본에서 거기는 이익을 봐야 되지만 기업은 이익 보지 않고 빚지면 제로로 만들어버리는데 자국 국내 안에서는 가능해요. 외국에서도 가능해요. 저기네 기관 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특허도 그러겠죠. 다른 특허도 이렇게 것을 해가지고 공장 짓거나 해가지고 회사 파산시켜 없애고 또 다른 데서 만들고 그래서 청구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무법천지를 가버리면 한 군데서만 만들면 다 돈 낼 것 같이 자기 기술이 아니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가 몇 달 방송에 들었다. 가상적으로 하는 얘기 진짜는 아니고 가상적으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되게 웃기는 나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특허를 내겠습니까? 안 내죠.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외 내 기술이 거기 몽땅 다 모여있는 YTN에도 이제 한 50가지가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삼성에도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LG전자도 그렇고요. 이게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체 금속 부분에 있어서 압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로서 일단 가로 세로를 이렇게 배치해서 몇 겹으로 배치하면 압력을 비행체 장갑차 배 이렇게 가스관 가스 탱크 이렇게 어떤 보일러 탱크 모습입니다.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이 금속만이 되는 건 아니다. 플라스틱이나 강화 플라스틱 다른 데서도 된다. 이것을 방탄구조로 가져갈 때 금속 배치하고 여기다가 강화 플라스틱 배치, 금속 배치, 강화 플라스틱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거꾸로 할 수도 있다. 하시면 내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에게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유리석엔 코팅 열사랑 유리막 코팅 열로서 제조하고요. 소재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고무도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고 플라스틱도 배치, 금속도 되고 다른 소재에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형태를 띄시면 제 기술이다.
금속만 다니면 아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